3, 2, 1, KO!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위의 사람 인생연구소 길위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늘은 경제편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이지환의 10분 맞짱 10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나라 나라꼴이 정말 언론에서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엉망인지, 아니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좀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라꼴이 그 모양 그 꼴인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이죠. 단지 그런 것일 뿐, 지금 국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나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 그것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야? 자,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야? 원인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원인을 쭉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었으니까, 그 전에 시리즈가 됐던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세상사에 있어서 항상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제 시간에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 자영업자를 갑정소득자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하고 고용 불안정이고 취직이 잘 안 되고 뭐 그렇다. 그러면 자, 그것에 대한 이유도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그 마지막을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이전 스타일 아시죠, 이제? 이전 스타일 아시죠? 자,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자, 지금 정부가 정치 색깔로 오른쪽에 있는 정부예요? 왼쪽에 있는 정부예요? 흔히들 다 하는 말로, 좌파 정부라고 얘기하죠.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 지배구조에서 대기업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진보 정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방송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방송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알아들으셨으면, 네, 너무 바쁘시면, 뒤 끝까지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나라, 재벌들, 대기업들은 좌파 정부나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 자, 이것에 대한 또 그러면은 이유, 이것의 결과죠, 그럼 또 이유를 설명드려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이 보수 얘기하고 진보 얘기하는데, 정치 시간 아니에요. 경제 시간입니다. 진보, 보수, 좌빨, 종북, 그 다음에 수구, 꼴통, 이런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정치하고 경제는요, 엄연히 다른 분야이고, 다른 영역인데, 사실, 함께 가죠.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여기서 뭔가 더 잘 살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라면, 그러면 더 잘 살게 만들어주려면 잘 먹어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해야 되니까, 그건 또 경제와 관련된 분야다.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는 거의 투톱으로 같이 다니거든요. 같이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가는 건데요. 자, 그럼 민주주의, 우선 정치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왜,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이런 얘기를 하냐? 도대체 그게 뭐지?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좌파다, 우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 자체가 정치 색깔인데요. 이 종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게 정치 색깔인데,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좌파 정당이 있는지, 우파 정당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도요, 소위 말하는 우파 쪽 색깔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데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좌파 쪽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운데쯤에 있는데, 그래도 좀 그 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정을 놓고,
좌파 정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모토는요, 그것은 분배예요, 분배. 그러니까 골고루 잘 나눠주자. 우파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의 색깔은 그것은 성장이에요. 일단은 그냥 키우자. 파이를 키우자. 파이를 많이 키우면 그것이 양이 많아지니까 사람들한테 놀아줄 수 있는 양도 많아지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정권은 누가 잡고 있나요? 지금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위 말하는 좌파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뭐예요? 소득분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막 있을 때 빈부 차가 너무 크니까 그 부의 양극화가 너무 크니까 이 4분위, 5분위에 있는 사람들 갖다 좀 도와주는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쵸? 최저임금도 막 올려주고 했던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막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무상 뭐 교육도 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뭐 공짜로 노인들 이렇게 뭐 버스 타고 하는 것도 좀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좀 못 사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좌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소득의 격차를 좀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수당파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파가 가진 생각은요, 일단은 성장을 많이 시키자는 주의예요. 성장을 많이 시키니까, 야,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게 정부가 별로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하게 해. 하면서 이제 그냥 막 놔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의 그 일종의, 우리 경제를 자유롭게 해보아요 하는 그런 물결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것을 방송 끝나고 10분 맞짱 시간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데 새롭게 나타난 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 정부 너 끼지 마. 그냥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잘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좌파 정부는 분배, 그 다음에 우파 정부는 성장을 강조한다. 근데 우파 정부가 좋아하는 것은 자유롭게 시장 경제에서 니들끼리 싸워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파 정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대기업이다. 자, 이제 감이 오세요? 자,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잖아요.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자기들은 시장에 나가 싸우면 다 이겨요. 최소한 우리나라 안에서는. 맞죠? 자, 근데 이제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해요. 그럼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하면 이보세요. 기업들, 이 대기업들 말이야. 힘센 기업들 말이야. 당신들 너무하잖아. 좀 못 사는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좀 이렇게 고용도 좀 많이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막 하니까 재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은 호시탐탐 계속 기다려요. 누굴 기다린다? 우파 정부가 집권하기를. 왜냐하면 우파 정부는 자기들한테 마음껏 뛰놀라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물론 간섭하지 않는 이면에 있는 정부와 그다음 정부들과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경제하는 사람들의 어떤 커넥션,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정경유착이라고 부른다. 비리죠, 쉽게 말하면. 네. 우리나라가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방송 이렇게 복기를 잘 해보시고 계속 따라오셔야 조금 쉬워요. 전쟁 끝나고 전후복구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럴 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공동의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그냥 막 어울려서 막 같이 가다 보니까 성장을 할 땐 좋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서로 크고 나서 보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이권으로 막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멀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흘러오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계속 정부의 비호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좌파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요. 그러면은 좀 못하게 하거든. 자기들이 마음대로 금 쉬는 거야. 그래서 돈을 안 써요. 이거는 공공연하게 이미 지금 다 나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지배구조가 대기업 몇 개나 된다고?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배구조의 힘은 굉장히 커요. 근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자기들 곳간에 있는 곡식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좌파 정부한테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안 쓰고 쓰는 척만 하면서 계속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겠죠. 왜? 자기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돈 안 쓰고 계속 투자 미루고 그 다음에 고용 안 하고 이렇게 개기는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요. 자, 죽어나면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바로 또 정권의 무능함을 탓을 하게 되겠죠? 그걸 당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당해요. 그렇게 당하면은 사람들 전부 다 그 비난의 화살을 다 정부한테 돌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정부도 이제, 왜냐면 대통령이 한번 들어서면 5년밖에 자기 정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2, 3년은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려고 해. 근데 안 도와줘. 이렇게 힘센 애들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면은 또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또 이렇게 짜고 먹어야 되잖아.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은 아프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야 될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을 만나야 될 거다. 정몽구 회장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써주면 국민들의 원성은 돈을 안 써주면 경제는 계속 이렇게 나빠지고 고용 안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돈 안 쓰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민생은 나빠지고 팍팍해질 거고요. 그러면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한테 간다? 다음 정권으로 간다. 다음 정권에 다시 또 좌파를 표방하는 정당이 정권을 못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금 고용이 부족한 이유가 뭐다?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서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힘이 있는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빨리 우리에게 무릎 꿇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경제를 보는 핵심인데요. 이거 외에 구체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설왕설래 토론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토론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얻어가셨어도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눈은 조금 더 밝아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0분 맞짱 또 여기서 끝내야 될 시간이거든요. 다음에 또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맞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